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분류. 예전에는 부동산 분류 강의가 한 5분이면 딱 끝났는데, 최근에는 5분으로 안 끝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요새 주택의 분류가 계속해서 하나 나오고 있다는 거. 주택의 분류도 신경을 좀 쓰셔야 돼. 주택의 분류. 자, 그 다음에 최근에 평가사 시험에서는 이 획제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하게 아니라 좀 깊게 물어봤어요. 획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표준지하고 표본지 이 둘 중에 뭐가 익숙한 개념이에요? 표준지가 익숙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표준지를 알아야지. 표준지 공시지가의 그 표준지야. 그러니까 지가의 공시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토지. 이게 표준지겠죠. 그리고 가끔 함정으로 1단지라는 게 나와요. 1단지. 꿀단지 아니고 1단지. 1단지는 여러 개의 토지 묶음을 말해. 그러니까 하나의 단지야. 하나의 단지. 근데 얘는 뭐 시험에 낼 만한 게 없어요. 1단지라는 것도 함정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평가 시험에 올해 처음으로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제내지, 제외지. 이 제자가 제방이에요, 제방. 뚝뚝. 그러니까 제방 안쪽에 있는 토지냐, 제방 바깥에 있는 토지냐,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주택의 분류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의 분류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용어가 후보지와 이행지죠. 안 나올 때 없는 용어예요. 그런데 후보지 이행지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지역 내의 토지야. 정말 이것 때문에 이걸 질문 주신 분이 꽤 많아. 항상 우리가 후보지와 이행지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역 내의 토지, 지역 내의 토지.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요? 아무 의미도 없어. 토지는 항상 어디 안에 있어. 토지는 항상. 지역 안에 있겠죠. 이게 토지를 지칭하는 용어니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어떤 지역에 있는 토지냐라는 거야. 어떤 지역에. 근데 후보자 이행지는 용도가 변화되고 있는 지역, 용도가 변화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런 거죠. 후보자 이행지는. 자, 그래서 항상 문제를 찾을 때는 자, 1번과 2번이 대표적인 지문이에요. 이런 상호라는 말이 나와. 상호가. 그러면 어떤 상호간입니까? 봤더니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간. 이게 대분류 상호간이죠. 대분류 상호간. 그러니까 대분류 상호간의 용도가 변화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입니다. 후보지. 연상은 대후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상호라는 게 보인다고. 상호. 이게 상호가 보이면 동그라미 치고 앞에 대분류냐 소분류냐를 딱 봐. 근데 세분된 용도 지역이라고 돼 있으니까 대분류는 아니겠죠. 이게 소분류야. 그러면 소분류면 소이행이죠. 이게 대후보 소이행. 그래서 지역 내 토지를 뭔가 분석을 하면 안 된다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와요. 예전에 한 10년 넘게, 10년 전에는 강사들이 어떤 표현을 보라 그랬냐 그러면 용도가 전환되고 있다 이런 말 나오면 전환 그러면 후보지가 100%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행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행지가 100%입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출이 용도의 전환이냐 용도의 이행이냐 이걸 구별하지 않아. 전환이나 이행 다 용도의 변화야. 그래서 여기도 봐요. 이 대표적인 기출인데 후보지에는 용도의 전환이라고 썼고 여기는 용도의 이행이라고 안 썼잖아. 이행인데 이게 전환 또는 이행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뒤에 하나 더 봅시다. 자, 최근에 기출지문은 이렇게 사례를 준단 말이에요. 사례를. 자, 전부 다 용도가 변화되고 있는 지역 내 토지인데 자, 3번은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있다. 이런 거죠. 농지에서 택지. 그럼 대분류잖아요. 농지, 택지, 농지, 임지. 이게 대분류니까. 이게 대분류 상호간의 용도가 바뀌고 있다. 후보. 그 다음에 4번은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와 상업지는 택지죠. 택지. 아이고.
택지 내부의 소분류잖아요. 주거, 상업, 공업.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아하 소분류,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뀌고 있구나. 이행지죠. 이행지. 자, 그리고 이 밑은 또 과수원이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수원이 전. 그럼 과수원과 전은 어디 소분류죠? 농지 지역의 소분류잖아요. 전답, 과수원. 전답, 과수.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 되어야 된다? 이행지라고 되어야죠. 이행지.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조금 전에 전환이 나오면 후보지고 이행이 나오면 이행지고 이게 요새는 맞지 않다 그랬죠? 이거 봐요. 5번은 분명히 이행지죠. 이행지인데 어떤 표현을 출제자가 쓰고 있어요?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전환. 여기는 후보지인데도 후보지 전환. 이행지도 전환.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항상 대분류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뀌고 있다. 후보, 소분류 상호가. 택지라면 주거, 상업, 공업. 농지라면 전답, 과수원 사이에 용도가 바뀌고 있다. 그러면 이행지. 조심.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토지 용어인데 첫 번째 부지죠. 1번은 바닥 토지 보이니까 부지. 근데 부지는 신경 좀 써야 돼. 신경죠. 왜 신경 좀 써야 되냐? 자, 첫 번째. 자, 글을 읽다 보니까 바닥 토지라고 나와. 그러면 한자가 바닥 부자니까 부지잖아요. 부지. 그런데 이렇게는 안 나오고 이렇게 위 밑줄을 봐요.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바닥자를 안 보여주고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 이래도 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자, 어떤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토지는 뭔가의 바닥이 되겠죠. 뭔가의 바닥. 그래서 바닥 토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부지, 그리고 어떤 용도,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바닥으로 이용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표현,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 부지, 그 다음에 바닥 토지, 부지. 또 하나, 포괄적 용어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놔요. 부지는 다른 용어에 비해서 대단히 포괄적인 뜻을 담고 있어요. 왜? 뭔가로 이용이 된다 그러면 다 바닥이 되는 거니까 뭐든 다 붙일 수 있어. 학교로 이용 중이다. 학교 부지, 댐 부지, 하천 부지, 공장 부지, 철도 부지.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이다. 세 가지. 바닥 토지, 부지,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 부지. 그 다음에 가장 포괄적인 용어에 해당한다. 부지. 자,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용으로 이용되거나 조성된 토지입니다. 택지. 그 다음에 나지. 나지는 항상 두 가지가 없죠. 뭐가 없고,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제한?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 나지는 두 가지가 없다. 첫 번째,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요. 건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공법상 제한이 없다. 이러면 안 되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 그 다음에 자, 여기가 4번은 필지고요. 4번은 필지야. 필지고 5번은 획지야. 그러면 이걸 모르시는 분이 있어. 시험을 봐. 항상 필지하고 획지가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와요. 필지 대신에 획지를 함정으로 넣거나 획지 대신에 필지를 함정으로 넣거나 이게 대비되는 개념인데 왜 대비되는 개념입니까? 그럼 봐요. 첫 번째 필지라는 용어를 우리는 부동산학 말고 어디서 자세하게 보나요? 그러면 공시야. 공시법. 그러니까 지적과 관련해서 항상 일필지의 요건. 본 적이 있다? 일필지의 요건. 소유자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대여섯 가지. 거기서 자세히 본다고. 그러니까 필지는 법률에 정의된 법률상 개념입니다. 법률상 개념.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그리고 필지는 뭘 뜻하느냐? 소유권의 범위를 뜻해요. 소유권의 범위. 그래서 소유권의 범위가 한 필지니까 한 필지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작성하고 대장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범위를 뜻하니까. 그런데 획지는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라 이용상의 개념이야.
이용상. 이용상이죠. 그리고 이용의 범위를 뜻한단 말이에요. 이용상의 범위니까 이용의 범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니? 필지는 소유권의 범위인데 획지는 이용상의 하나의 구획이에요. 이용상의 하나의 구획.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지만 우리가 법률을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나 또 평가사 공부하시는 분은 실무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획지라는 말이 대단히 잘 나와. 획지 조건, 가로 조건, 획지 조건, 표준적인 획지, 획지가 어떻게 됐을 때 이렇게 획지라는 표현이 잘 나와요. 이 획지는 이용상의 하나의 구획을 말해요. 이용상의 하나의 구획. 그러니까 토지가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용상 이렇게 하나로 토지가 이용된다 그러면 이게 이용상의 하나의 토지의 구획이 되는 거예요. 토지의 구획. 그래서 이용으로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이용의 범위.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 우리가 하나를 이용할 때는 두 필지를 묶어서 하나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즉, 그러니까 1획지는 여러 개의 필지, 즉 두 필지 이상이 하나의 하나의 획지로 이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토지가 넓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넓으면 이걸 여러 개로 이용할 수도 있죠. 여러 개로. 그러면 하나의 필지는 다시 여러 개의 획지로 나눌 수도 있고. 이게 지금 평가사 시험에서 올해 나온 거죠. 이게 여러 개의 필지를 하나로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넓은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이용되기도 하고 조심하셔. 항상 필지는 법률상의 개념이지만 획지는 이용상 하나로 이용되는 토지의 구획이란 말이에요. 구획된 토지, 하나 이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구획. 따라서 여러 개의 필지를 하나의 획지로 할 수도 있고 넓은 필지를 여러 개의 획지, 여러 개의 이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10년 안에는 계속 뭐만 나왔어요? 요것만 나왔잖아요. 요것만. 가격 수준이 유사한 1단의 토지. 가격 수준이 유사한 1단의 토지. 그래서 자, 암기. 획지는 이용상 하나의 토지의 구획을 말하고 시험에는 가격 수준이 유사한 1단의 토지로 잘 나왔고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나누어서 이용되기도 하더라. 이렇게 뭔가 점점 많아지잖아. 자, 그 다음에 경사지 나왔네요. 경사지 나오면 법지죠. 법지인데 법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도로 가장자리 경사. 그 다음에 대지와 대지 사이의 경사, 법지. 그리고 법지는 항상 소유권은 인정이 되죠. 경사진 토지라도 소유권은 인정이 되죠. 그러나 경사진 토지라 활용실익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그러면 빈지. 자, 빈지는 소유권,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죠. 그러나 활용실익은 많은 토지가 되는 거고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그럼 법지야. 경사진 토지라도 소유는 인정하니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법지. 그러나 활용실익은 적어요. 자, 빈지는 소유권,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활용실익은 많은 토지고. 자, 그 다음에 8번과 9번은 포락지입니다. 포락지는 시험에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물에 의한 침식. 물에 의해 침식되고 있다. 이 말은 토지가 깎이는 거죠. 그리고 물에 의한 침식이 이루어지면 곧 있으면 토지는 무너진다. 이게 침식되고 있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 포락지. 그 다음에 이거 보죠. 집가 상승을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 그러면 유휴지가 맞아. 유휴지. 그러면 유휴지랑 대입되는 개념이 뭐예요? 휴한지죠. 휴한지. 항상 두 문자. 첫 글자가 휴식을 취하는 휴한지로 들어가면 지력 회복을 위해 뭔가 휴식을 취하는 토지예요. 그런데 유휴지의 유는 놀고 자빠져 있습니다. 요거잖아요. 토지를 구입해서 놀리고 있다. 그럼 목적이 뭐겠어요? 당연히 요거죠.
이게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유휴지야, 유휴지. 근데 여기서는 어떤 질문이 옵니까? 여기에 유휴지 대신에 공한지라고 써도 되나요? 맞아요. 공한지라고 써도 돼요. 그러면 유휴지와 공한지는 어떻게 달라요? 그죠? 유휴지 안에 공한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유휴지가 더 큰 개념이야. 자, 봐. 유휴지는 토지를 구입해서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그냥 놀리고 있는 토지란 말이에요. 놀리고 있는 토지. 근데 시골에서 이렇게 놀리고 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돼요. 시골에 뭐 놀리는 토지가 널려 있으니까. 그런데 도시지역이 문제야.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토지가 개발에 꼭 필요한데 도시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해 놓고 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예전에 세금을 왕창 부과했어요. 그게 무슨 세금입니까? 그게 우리 정책에서 나오는 공한지세죠. 공한지세. 이 공한지는 토지를 비워놓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왕창. 토지를 한가로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왕창. 그래서 예전에 유휴지 중에 도시지역에 있는 유휴지는 공한지라고 부르고 공한지세 부가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한지세가 폐지됐다, 폐지되지 않았다. 이 폐지된 제도잖아요. 그래서 공한지라는 표현보다는 요새는 유휴지라는 표현을 더 잘 쓴다. 근데 공한지라고 넣어도 상관없다. 이거 넘어가 버렸어. 자, 그 다음에 도로와 전혀 맞닿은 토지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다. 맹지, 도로가 없다. 그 다음에 개발되기 이전 자연 그대로의 토지, 소지. 자, 그 다음에 13번, 14번은 둘 다 공지에 대한 겁니다. 공지. 근데 주의할 게 있어. 공지는 비어진 토지예요. 비어진 토지. 그러니까 비워놓은 토지야.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공지는 부동산학에서 정의가 없어. 비어져 있는 아무런 이용도 하고 있지 않는 토지를 정의 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이 나와. 다양한 표현. 자, 그 다양한 표현의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뭔지 모르지만 건축하지 않고 비워뒀습니다. 공지. 자, 14번도 건축하면서 남겨놓았습니다. 비워져 있다는 거죠. 공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공지. 자, 한 번만 읽어봅시다. 13번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축법,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입니다. 공지. 14번. 자, 관계법령에 의해서 재난, 피난 등 안전, 재난, 피난 등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부분의 토지입니다. 그럼 공지. 자, 14번. 14번의 관계법령이 안전이나 생활 환경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토지가 꽤 많은데, 자, 건축법에 이런 토지가 있어요. 건축법에 어떤 토지가 있어요? 공개공지. 기억난다? 그렇죠. 이 공지라는 거예요. 공개된 공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공지. 그래서 안전, 생활 환경 등을 위해서 뭔가 비워놨습니다. 공지.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만 해보죠. 우리 표준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그 표준지인데 표본지가 가끔씩 우리 시험에 나오죠. 그리고 해설을 보면 이렇게 적어져 있어. 모의고사 같은 데 해설을 보면 표본지는 지가 변동률 산정을 위해서 뭔가 표본으로 선정한 토지입니다. 네, 맞아요. 감정평가에서 표본지라고 할 만한 게 이 지가 변동률 산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가 변동률은 토지의 가격의 변화를 산정하는데 토지의 가격을 변화를 산정할 때 그 지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그 변화를 산정하는 건 아니에요. 해봤자 의미도 없어. 그래서 대부분 토지 중에 표본을 선택해. 토지 중에 표본. 그래서 그 표본으로 선택된 토지를 표본지라고 하고 그 표본들의
지가 변화를 추계해서 지가 변동률을 산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부동산원이 주택가격, 뭐 공동주택 가격 변화, 뭐 이런 것들 발표하잖아요. 매주. 그러면 전수조사하는 거야? 표본들 따지는 거야? 그렇죠. 표본으로 선정된 것들의 어떤 가격 변화를 일반적으로 보는 겁니다. 표본.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그 표준지고, 표본지는 지가의 변동률 산정 등을 위해서 표본으로 선택된 토지라는 거예요. 표본으로. 그러나 시험은 표준지가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단지 이런 표현이 있어. 1단지. 1단지는 하나의 단지라는 뜻이야. 하나의 단지. 1단지. 하나의 단지.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필지를 묶은 하나의 단지. 근데 이건 시험에 낼 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표현은 1단지 이런 게 가끔 나오지만 뭐 시험에 크게 상관은 없다. 자, 중요한 건 올해 평가 시험에서 제내지입니까? 제외지입니까? 요걸 시험을 냈어요. 요거. 이 제가 제방인데 제방 안쪽에 있는 토지냐? 제방 밖에 있는 토지냐? 그런데 보셔. 이렇게 하천 주변에 이렇게 제방을 쌓아요. 하천 주변에 이렇게 제방. 뭐 하려고? 하천이 범람하더라도 도시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제방을 싼단 말이에요. 양쪽 다 쌓아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제방은 어딜 중심으로 보는 거냐? 그러면 제방은 하천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도시. 이걸 잘 봐. 그래서 하천의 제내지냐, 제외지냐는 도시에서 제방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에서. 왜? 제방이 하천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보호하는 거니까. 그래서 도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천을 딱 봤어. 하천. 그러면 제방 안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제방 안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꼭 하천 같지만 제방 안쪽에 있는 토지가 이게 도시를 말한단 말이에요. 도시. 여기 시험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제방이라는 건 도시를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뚝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제방을 바라보는 거라고. 제방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제방의 보호 대상인 도시. 제방 바깥쪽입니다. 그게 하천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시를 중심으로 제방 안쪽에 있다. 도시야. 도시. 다시 나올까 싶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평가서에서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토지 분류야. 근데 토지 분류가 예전에 5분이면 끝나던 내용이 벌써 22분이란 말이에요. 22분. 그러니까 논점이 꽤 많아졌어.